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연애 기사입니다. 오늘은 음식점의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점에는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도 있고요. 또 커피를 팔거나 이제 커피숍이나 이런 곳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그런 음식물, 사람이 먹는 거를 판매하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은요, 서비스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파는 이제 음식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그 음식점 식당의 경우에는 보통 그 원가율이 한 4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0%에서 한 40% 정도가 원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한 30%는 인건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가 뭐 임차료라든가 그리고 기타 비용들,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기타 비용들이 뭐 전기료, 수도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 소득률은 한 10%에서 15% 이 정도 나오는 거로 국세청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어떤 세금 신고를 할까요? 첫 번째로 부가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종합소득세, 세 번째는 인건비 신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사용률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매출 누락의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금 매출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매출의 누락의 가능성이 조금 많이 낮아졌다.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아져서.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 매출을 누락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들 주세요. 신용카드 매출은 국세청에 조회가 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정보는 신용카드 그 매출 그 사에서 다 국세청에 협조 요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 측으로 그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정보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은 국세청에 들어가 보면 거의 단말기 회사의 매출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금 순수 매출의 경우에도 현금을 받으면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되죠. 이제 사업주분들이 이거를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현금 매출 중에서 현금 영수증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현금 매출이 있을 건데요. 현금 매출을 그래서 영원으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세청 쪽에서 현금 매출의 비율을 분석을 하거든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에 대해서 업종별로 또 지역별로 이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만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장들도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그 업종에 따른 평균율을 분석해서 평균보다 너무나도 극히 미달한 경우에는 현금 매출이 낮은지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후검증 안내문이 나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0일 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정말 0원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든 이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금 매출을 누락을 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데 쓴다던가 인건비를 지급한다던가 그리고 또 통장에 집어넣는다던가 이랬을 경우에는 다 현금 매출에 대한 누락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당연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매출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그 다음에 푸드플라이 등과 같은 이런 띵똥 이런 것들이 있었죠. 배달앱. 배달앱을 통한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배달 어플을 통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음식 배달앱 매출 파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5,200건이 있다. 그리고 요기요에서 2,900건이다. 배달통에서 6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성실 신고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의제 매입 세액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중국집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짬뽕 하나를 7,700원에 판매를 한다라고 할 때 홍합이나 그다음에 고추, 양파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음식점의 경우에는 이렇게 면세, 즉 부가세가 없는 원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짬뽕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세 농산물을 갖다가 과세로 판매하는 경우의 문제는 이 원재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0원을 지출을 하지만 여기에 부가세가 0원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짬뽕 그 한 그릇에 대해 전체가 다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판매를 예를 들어 7,700원에 했다라고 했을 때 부가세는 결과적으로 이 700원에서 0원을 빼가지고 700원으로 부가세가 결정이 되는 거죠. 부가세 부담액은 700원이 되는데 6개월간 만 그릇이면 700만 원이죠. 그리고 짬뽕만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탕수육, 양장 여러 가지 메뉴들을 판매하시게 되는데 10가지 메뉴만 잡아도 거의 부가세가 7천만 원에 달하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700원이라는 돈은 소비자 본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에게 받아서 납부를 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자에게 받은 금액 전체를 사실상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고요. 부가세를 낼 때가 되면 이 돈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면세 농산물을 팔아다가
과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빼주게 되는데 그 부가세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의제 매입세액입니다. 의제 매입세액은 공제율이 각각 다른데 과세 유용 장소의 경우에는 104분의 4에 해당이 되고요. 과세 유용 장소 외의 음식점업의 경우에 일반적인 카페나 일반적인 음식점들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는 108분의 8, 그다음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106분의 6으로 공제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의 적용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8% 정도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에 한해서 104분의 4의 적용률을 받고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102분의 2의 공제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을 받으려면 계산서나 혹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계산서를 무조건 많이 사오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때 한도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매출의 한 40% 정도, 그다음에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65%, 그다음에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60%, 그다음에 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곱한 금액을 계산한 금액을 공제를 해주고요. 이런 음식점 외에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55%, 그다음에 과세 표준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5니까 45%를 곱한 금액까지만 계산서를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음식점 중에서도 원가율이 60% 이상에 달하는 음식점들이 있어요. 한우를 판다던가 해산물을 판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원가율이 높거든요. 이제 한도를 초과해서 계산서를 받아오시기 때문에 전부 다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식점은 특히나 부가세가 나오게 되면은 깜짝깜짝 놀라세요.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부가세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고 돈을 좀 빼놓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처음 시작을 하셔가지고 매출이 막 갑자기 상승하신 분들은 집을 산다던가 차를 산다던가 이렇게 해서 해외여행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인건비로 다 지출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남는 돈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부가세는 받아서 내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미리 세금 통장을 만드셔서 저축을 해두셔야 대비가 가능하시다.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셔가지고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하시고 또 세금 통장을 만드셔서 부가세를 미리미리 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음식점 세금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